교육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대부분의 학교에서 기말 시험이 끝이 납니다. 학생들은 이어서 방학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방학은 고3만 여유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학년에 관계없이 방학 때가 오히려 더 바쁘다고 말을 합니다. 자녀 교육에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방학은 다음 학기를 잘 하기 위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죠. 오늘은 여름 방학을 잘 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얘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윤일현 교육문화연구소 대표 윤일현 선생님 전화로 모셨습니다. 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학년에 관계없이 방학까지도 이렇게 오로지 공부만 생각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부터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가 늘 안 바람직하다고 하면서도 이 방학에 또 경쟁에 내몰리는 게 지금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사실 바람직하냐 안 하냐보다도 어떻게 하면은 이게 참 조화를 잘 이룰 수 있을까 이 점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는 이 방학은 학생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공부하고 보충하면서 또 남는 시간에는 평소 관심 있던 분야를 좀 더 깊게 추구해 본다거나 이런 휴가의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방학 동안에 학원에 나가 미리 진도를 나가야 앞서 말씀하신 대로 개하고 학교 생활이 더 수월하고 또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히 여름 방학은 사실은 학부모님이나 학생의 욕심만큼 잘 안 됩니다. 이 계절적 요인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학 계획을 세우기에 앞서 대부분 과목은 스스로 정리하면서 특히 부족한 한두 과목만 좀 집중적으로 보충하겠다라거나 좀 여유 있게 계획을 세우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방학이면 아무래도 많은 학생들이 학원 공부나 과외를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쩔 수 없다면 잘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최선 같습니다. 자, 학원 선택 시에 어떤 점에 유의를 하면 좋을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방금 말씀 중에 어쩔 수 없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참 학생이나 학부모님 쪽에서도 대부분 이제 물어보면은 어쩔 수 없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또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원칙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학원은 필요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부와 관계되는 것은 다 학교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학원은 필요악인데 없어도 되고 안 다녀도 된다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학생들에게 있어서 학원은 엄연한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 피할 수 없다면 도움이 되는 학원을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특히 어린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학원 선택은 장래를 좌우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된 학원 선택은 창의력을 말살하거나 경직된 사고방식을 갖게 하거나 수동적인 생활 습관을 갖게 해 결국에 가서는 이 지적인 홀로서기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먼저 이 초, 중, 이렇게 저학년 학생들만 먼저 본다면은 고등학생도 일부 마찬가지입니다만 장애는 대체로 학원 중에는 전 과목을 묶어서 우리가 패키지 여행처럼 묶어서 강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 과목을 본다는 장점은 있지만 또 학생의 경우에는 선택과 집중이 되지 않아서 좀 늘어지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어떤 관심과 흥미가 사라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목이 다 부진한 경우는 이런 선택도 괜찮지만 아니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족한 몇 과목만 좀 집중적으로 공략하겠다. 이런 전략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학년의 경우는 그 학원의 성격이 어떠냐. 굉장히 엄하게 다스리고 숙제도 많이 내고 이런 쪽이 좋으냐. 아니면은 좀 자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좀 융통성을 주는 학원이 좋으냐. 어느 쪽이 일방적으로 더 낫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이것도 역시 아이에게 맞는 학원을 골라야 됩니다. 우리가 학원 선택에서 맨 먼저 고려해야 될 게 10명 중에 9명이 다 좋다고 해도 내 아이가 우리 집 아이가 한 명이 나하고 안 맞다고 하면 안 맞는 겁니다. 그냥 다른 아이들은 다 괜찮은데 너는 왜 안 돼? 이렇게 하지 말고 아이와 이야기를 해서 가장 귀중한 시간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상담해서 고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방학 공부가 효과가 있으려면 어떤 점에 유의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 방학 공부는 흔히 고3의 경우에는 방학 때에는 실전 문제를 많이 풀어야 한다. 또 입시 전체를 놓고 볼 때 1학기 때에는 개념과 내용 정리, 2학기 때는 실전 문제. 특히 여름 방학 때부터 실전 문제 풀이에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수능 치기 하루 전날까지도 기본 개념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되짚고 곱씹고 이 개념을 자유자재로 응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방학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 개념을 다시 정리한다는 것. 그리고 모든 과목을 다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주요 과목 중에서도 비중이 높은 단원이 있습니다. 비중이 높은 단원 중에서 본인이 약한 단원들을 골라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를 막 잘하겠다거나 다 하겠다고 할 때 이렇게 느려만 놓고 하나도 맺어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은 자신이 취약한 단원을 중심으로 보충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문제풀이보다는 기본 개념을 정리하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절기라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들기 때문에 어떻게 이 부분을 체력적으로 잘 관리하면서 또 공부와 연결시킬 수 있을까? 이런데 조금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상당수의 학생들이 여름방학 시작하기 며칠 지나고 나면은 너무 힘드니까 방학이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절적인 요인을 꼭 고려해서 내가 지금 이 기간 동안에 무엇을 집중적으로 보충할 것인가를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밖에 방학이 오면 공부 외에 어떤 점에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지 말씀을 전해주시죠. 최근 우리가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세상이 참 굉장히 급변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의대 열풍이 이야기되고 있지만 사실은 10년, 20년 후에 의사가 지금과 같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미래에는 모든 직업이 다 사라질 수도 있다. 어떤 부분은 좀 더 집중적으로 단순 반복 노동이나 이런 것은 더 빨리 사라지겠지만 넓은 시야에서 보면 다 모든 직업은 다 사라질 수 있다. 그러면서도 또 다 있을 수 있는데 다만 거기에서 특별한 어떤 능력을 갖고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는 지금 관점에서 어떤 특정 직업과 관련되는 걸 요구할 것이 아니라 변하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이 학습 능력을 가지는 게 중요하고 또 다른 영역과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능력, 인성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학 동안에 우리 부모님들께서 어떤 특정 직업이나 특정 대학이나 학과를 강요하기에 앞서 진로와 관계에 대한 자문이나 견문을 넓힐 수 있는 데를 좀 많이 찾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흔히 챗GPT, AI, 휴머노이드 로봇 여러 가지가 변화가 있는데 미래 세계에는 이런 신기술들이 어떻게 직업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여기에 살아남고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와 만난다거나 혹은 이런 견문을 넓힐 수 있는 데를 많이 찾아가셔서 틈틈이 학생들과 이 진로와 관계되는 이런 캠프라거나 혹은 방문을 많이 해보면 좋겠다고 권하고 싶습니다. 네. 변하는 세상에 대한 학습 능력과 소통력이 앞으로 더욱더 중요해질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윤일현 교육문화연구소 대표 윤일현 선생님이었습니다.